네,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제 자금이 이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분양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중에서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에 자금 프로세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식산업센터 분양받기 위해서는 계약금 10% 금액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준공되기까지 약 2년에서 3년 동안 추가로 들어가는 자금이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이제 진입하기에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금 10%만 있으면 2년 동안 추가로 들어가는 돈 없이 중간에 얼마든지 전매를 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나는 전매 차익이 아니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임대 수익률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자금을 투자했을 때 얼마의 임대 수익이 들어오는지,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 월세 100만 원 정도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월세 100만 원을 세팅할 수 있는 호실과 견적서를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안내를 해드렸고, 이제 준공이 다가온 안양 IS 비즈타워 센트럴 지식산업센터 한 개 호실을 가지고 임대 수익률을 뽑아봤습니다. 일단 호실은 비공개 처리를 했고요. 전용 면적 44.13평에 분양 평수로는 87.92평짜리입니다. 공급 금액은 6억 5,239만 원이고요. 평당가는 740만 원입니다. 여기는 저층의 제조형 드라이브인 호실이 되겠습니다. 대출 80%를 받았을 때 5억 2,191만 2천 원이 대출이 되고요. 이율은 3% 정도로 넣었습니다. 연이자는 1,565만 원이 되겠고, 월 이자가 약 13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호실을 분양받기 위해 80% 대출을 빼고 난 20% 금액이죠. 내가 실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1억 3천이 되겠고요. 그리고 취득세 4.6%, 3천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등기 비용 약 160만 원 정도를 잡고요. 임대 보증금 약 2,400만 원 정도를 뺐을 경우에, 그럼 여기 호실을 분양받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내돈 실투자금은 1억 3,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월 임대료는 평당 28,000원으로 적용했을 때 243만 6천 원 정도가 되겠고요. 이자를 제외한 월 순수익은 113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략 110만 원 정도가 월 임대료라고 생각하면은 실투자금 1억 3,700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은 9.85%입니다. 여기서 변동될 수 있는 거는 실제 임대 시세가 안양 같은 경우는 한 평당 3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8,000원 계산한 거는 아무래도 입주장에서 약간은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28,000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연이자 3%는 일단 뭐 내년 준공시 가야 알겠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80% 대출 받는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2% 후반대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 시점에 적용되는 얘기고, 내년 2월에 준공되는 안양 IS 비즈타워 같은 경우는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변동될 게 있다라면은 뭐 연이자 정도가 변동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연이자도 3%로 보수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뭐 수익률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여기 호실을 분양받으신 분에 적용되는 임대 수익률이 되겠고요. 여기에 나는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실투자금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가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분양받으신 분이 취득세 4.6% 하면은 3천만 원입니다. 이 분양받으신 분이 나중에 매매로 내놓을 때는 당연히 3천만 원은 얹어야겠죠. 자기 분양받은 금액에서. 그리고 추가로 들어간 비용, 뭐 등기 비용 있으면 여기도 더 얹을 거고요. 그리고 평당가 740만 원은 이제 분양 당시 2년 전 가격입니다. 2년 지났고 지금 현 시세를 반영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만약 임대가 들어가 있다라면은 어느 정도 임대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팔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도 덧붙여서 팔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런 물건들을 제 추후에 매매할 때는 더 높은 금액에 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최초 분양받으신 분들이 가장 위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이라든가 위치, 입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좋은 현장을 분양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월세 100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투자했을 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내 돈 1억 들어갔을 때 10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온다,
라는 게 어느 정도 공식처럼 계산을 했었는데 가격이 많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내 돈 1억 들어갔을 때 월 한 60에서 70 정도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행 이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내 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질문하는 월세 100만 원 세팅하기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